진짜 사기꾼들은 피해자는 자살하고 피고인들은 해외 나가서 골프 치고 이렇게 해야 사기꾼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사기꾼 킬러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밤 10시 4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사기꾼을 킬링해야 되는데 시간을 킬링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정말 손님 없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게 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누가 그렇게 술 마시겠습니까? 다음날 출근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변호사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선망받는 직업, 똑똑한 사람, 뭐 그런 게 떠오르시나요? 뭐 돈 잘 벌고. 저는 그 사기를 당하기 전에는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당하고 나서 변호사들을 상대해보고 나서는 정말 변호사 정말 뭐랄까요? 뭐 밖에서 봐오고 생각해오던 그런 이미지랑은 너무 다르다. 정말 쓰레기들 많고요, 사기꾼 많고요. 그네들 사이에서 그네들 사이에서도 뭐 열등감에 쩔어 있고 그리고 정말 저는 뭐 어느 정도 똑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들이 제가 보니까 되게 멍청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뭐 되게 멍청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예를 들면 이제 뭐 법정에서 우리가 TV를 보면은 뭐 변호사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떤 추리를 하고 또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해서 뭐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근데 그건 다 허구고요. 보통은 다 이렇게 뭐 주의가 요란하네요. 보통은 다 그 서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보면 얘기해 보면 말도 잘 못해요, 변호사들. 자리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너무나 죄가 확실한 그 사기꾼들이 어떤 사기의 증거도 있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유명 법무법인 김땡장, 태땡양, 율땡, 광땡, 화땡 뭐 이런 데를 선임한다고 하면 그들이 그 사기꾼들의 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고 정말 사기꾼이 확실한데도 그 어떤 법무법인의 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장판사나 뭐 어떤 법원의 판사들을 구워 삶아서 유죄가 확실한데 무죄가 나왔다. 이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장판사 정도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옷을 벗고 그런 유명 법무법인으로 옮겨가면은 연봉이 뭐 수십억에 달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뻔한 어떤 유죄의 증거 그리고 확실한 사기꾼들 앞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을 나중에 그런 법무법인에서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은요, 뭐 잡범이라고 할게요. 이런 잡범들은 그런 큰 어떤 법무법인에서 선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임을 하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뭐 이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그 대형 로펌들에서는 뭐 아무리 뭐 개인이 뭐 수십억을 준다, 뭐 수억을 준다 해도요, 그런 잡범들 사건은 맞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고유정 사건이나 뭐 정인이 사건 뭐 이런 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그런 사건에 있어서 뭐 피고인들을 변호를 한다, 대리인이 된다, 그거 역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큰 대형 로펌들의 주 고객은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론스타 뭐 이런,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큰 대기업들의 예를 들면 뭐 회계 관련, 배임 관련 뭐 이런 사건들
뭐 기업 간의 다툼, 소송 이런 거 맡으면요. 몇백억에서 몇천억씩 수임료를 받아요. 근데 뭐 어떤 개인 아무리 뭐 사기를 크게 친 사기꾼이 뭐 10억을 주겠다. 나 좀 뭐 수임해달라. 선임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고요. 그런 거는 뭐 개인 우리가 뭐 소송할 때 뭐 500만 원에 해주세요. 700만 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런 것도 받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너무 뭐 내가 죄를 진 걸 인정하고 양형을 좋게 받기 위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뭐 그런데 큰데 쓴다. 뭐 그것도 안 받아주는데 하물며 나는 무죄입니다. 이 택도 없는 소리하는 그 사기꾼들, 잡범들 사건 절대 수임 안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큰 기업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렇게 큰 로펌들은 정말 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길 만한 사건만 수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되는 큰 기업 위주의 사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죄인이고 기업이 잘못한 거고 한데도 정말 기를 쓰고 변호를 합니다. 막무가내. 근데 뭐 그런 뉴스나 뭐 사람을 살인을 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그런 사건을 뭐 맞질 못하죠, 아예. 근데 이제 기업 회계 부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배임,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세부 내역들을 봐야 되는 거는 뭐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어떤 그런 기업의 형사 사건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검찰의 증거를 전부 다 증거 부동의하고 완전히 막무가내식으로 뭐 경찰의 피신 조서 같은 거는 아예 기본적으로 아예 증거 인정을 안 하고요. 뭐 증거들이 많다 하더라도 뭐 증거 획득 절차가 적정했는지 온갖 걸 다 따지면서 탄핵하려 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상대방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막 숨통이 막힐 정도로 답답함을 유발하겠죠. 그런 큰 법무법인에서 그런 어거지 어떤 변론, 사기꾼이나 사기 기업이나 그런 데를 맡는다면요, 겁도 나고 그러겠죠. 그러면 사기꾼들이나 이런 그 잡범들, 뭐 몇십억 단위, 뭐 크면은 100억에 가깝고 뭐 그런 그 잡범 사기꾼들 그 사건들을 길을 쓰고 막고 정말 웰컴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런 큰 법무법인에서 일해봤던, 그리고 일하면서 정말 어거지 변론을 해본 사람, 배워본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와서 법률사무소를 차리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뭐 법무법인 하지만 사실 형태는 법률사무소 형태도 많고요. 그네들은 자기의 평판과 여러 가지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잡범이고 뭐고 이런 애들 사건을 쌍수 들고 좋아합니다. 제 사기꾼들의 변호를 맡은 그 양아치, 그 놈도 딱 그 짝이에요. 그런 과고요. 앉아 있다가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어서서 좀 걷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뜯겼네요. 하던 얘기 계속 하면요, 일단 그 제 사기꾼들 변호를 맡은 그 놈은 그 사기꾼보다 더 질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증인으로 제가 이제 피해자가 나가서 6시간 동안 신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첫 질문이 그 양아치 변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키와 몸무게가 몇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관절 이게 뭔 얘기야? 내 키와 몸무게를 왜 묻나? 뭐 싶었는데 재판장께서도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예, 키 178에 체중은 뭐 88kg입니다. 뭐 얘기를 했더니 그걸 왜 물었나 보니까 그 앞서서 그 전에 이제 증인으로 한 2명, 3명이 나왔는데 그 사기꾼의 예전에 직원으로 있던 애들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같이 이 사기꾼이 맞다,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사기꾼이다 얘기는 안 했지만 들어보면 뭐 사기친 게 맞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 변호사 양아치가 하는 얘기가 제가 몸이 크고 덩치가 좋고 예전에 이종격 투기를 오래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겁이 나서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 맞을까봐. 제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30대 젊은 새파란 애들이 나와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위증을 하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양아치 변호사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선량한 피고인들이 선량하게 일하다가 힘들어져 가지고 돈은 줘야 되지만 못 준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사기꾼입니까? 진짜 사기꾼들은 피해자는 자살하고 피고인들은 해외 나가서 골프 치고 이렇게 해야 사기꾼 아니냐고,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거? 예? 아무리 수억 원을 쳐받고 법원에서 거짓말 같이 해주는 대가로서 엄청난 돈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 법조인의 윤리가 있는데 그런 어거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개소리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대는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또 기억에 남는 게 저한테 그 사기꾼 집이 신림 근처인 걸 알고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피해자가 신림 근처에 살면 그 동네가 얼마나 못 사는 동네인데 어떻게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자기 잘 산다, 돈 많다 얘기를 했겠냐, 이런 논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본인 입으로 잘 산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신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못 사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 느낌에는요, 그 피고인이 아니죠. 그 피해자 신문 할 때 내내 제가 그 변호사 뭐 들었다 놨다 하고 말로 싸워서 완전 논리로 제가 막 눌러버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실이 있는데 저는 일관되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는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과 진실을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싸움해서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는 제가 뭔가 얘기를 하려 했더니 그만하세요, 앉으세요, 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정말 돈밖에 없는 그런 양아치. 근데 꼴에 자기가 또 전관이라고 예전에 뭐 검찰 쪽에 잠깐 젊었을 때 있었었는데 지금 옷 벗은 지 10년이 다 됐는데 그거를 정관이라 그러네요. 지 스스로가.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정관 변호사는요, 부장판사 정도,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정도 하고 적어도, 그리고 옷 벗은 지 6개월에서 1년 미만, 그 정도 돼야 요새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은 영향력을 잠깐 미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옷 벗은 지 5년이 넘고 7년이 넘고 10년이 다 된 정관 아니에요. 예전에 거기에 근무했다, 이런 수준이죠. 정관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정관이라서 뭐 변호사비도 몇 천을 더 받고 뭐 2배로 받고 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입니다, 진짜. 오늘 손님도 없었고요. 모기만 엄청나게 뜯기고 해서 저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튼 변호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는데요. 변호사 주제로는 제가 경험도 많고 할 얘기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꽤 많이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변호사의 실체, 현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너무 간지럽습니다. 잘 쉬세요.